자, 기전이 비슷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애청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제 생각이고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개발사가 암젠, 화이자, 삼성 바이오에피스, 베링거, 링겔하임, 셀트리온, 아스트라제네카 상당히 많죠. 아바스틴이 지금 이 특허 만료되고 바이오시밀러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화이자죠. 자, 이런 상황인데 내용을 먼저 한번 좀 보면, 자, 한국 바이오시밀러 계열사들의 미국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나 많이 지금 진출이 되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죠. 급격하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이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존 이 빅팜들의 이런 시장을 바이오 시밀러 가격이 일단 싸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잠식을 해 나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이런 화이자, 암젠 뭐 요런 이 빅팜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내에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자이라베브를 미국에서 출시를 합니다. 이제 이 셀트리온하고 경쟁 관계가 되겠죠. 자, 이 화이자가 미국 시장에 선보이는 첫 번째 자체 개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화이자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렘시마를 수입해서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셀트리온 제품 판매하다가 이제는 직접 개발을 해서 그 제품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화이자의 바이오시밀러 진출은 예견된 일이었고, 이 익시피를 개발해서 FDA 승인 2017년도에 받은 후에 그렇지만 셀트리온과의 이 계약 때문에 미국 출시는 하지 않았고 일본 등지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유통 경험을 지금 쌓았겠죠. 한 2년 동안 점진적으로 미국 시장을 노리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가 가세하면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죠. 아바스틴은 대장암 치료에 사용하는 항체의약품으로 연매출 8조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제품입니다. 미국 시장 규모 3조 5천억, 연 3조 5천억 엄청나죠. 자, 지금 화이자 자이라베브 가격을 오리지널보다 20% 할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가장 먼저 출시한 암젠의 엠바시보다도 10% 낮은 가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하게 나타나겠죠. 암젠과 달리 화이자는 오리지널 개발사 로슈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로열티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20%나 더 할인하겠다 이렇게 책정을 했죠. 자, 업계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화이자와 테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MSD에 미국 유통을 맡겼지만 유럽만큼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한 제품인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승부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FDA 심사를 받고 있고 셀트리온은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도 화이자처럼 오리지널사와 특허 분쟁에 합의하지 못하면 출시가 어렵다. 조금 이제 걸림돌이 좀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헤쳐나갈 부분이고, 자, 이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 아바스틴 주는 지금 사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진행성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증, 상피성 난소암, 자궁경부암 상당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되죠. 자, 이 아바스틴은 주사제죠. 점적정맥 주입한다. 정맥 주입하는 겁니다. 정맥에다가 주사로 주입하는 그런 약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첫 번째 차이점은 주사제다. 리보세라닙은 주사제가 아니고 경구용 알약이다. 편의성에서 일단 리보세라닙이 훨씬 좋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지금 개발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이 아바스틴주 한번 좀 보시면 자, 지금 표적 치료제 아바스틴 부작용으로 항암 중단했다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 중에 호흡 곤란이나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이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겠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해요. 사람에 따라서 호흡 곤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아바스틴은 표적 치료제 혈관 내피 세포 성장인자 VEGF 억제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기전은 비슷한 상황이다. 혈관 형성을 방해해서 암세포는 신생혈관을 계속 만들면서 증식을 해 나가는데 VEGF 억제하는 부분이 기전이 좀 비슷하죠. 자, 아바스틴은 신생혈관 억제에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다. 직장암, 대장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등과 함께 교모세포종에도 자주 처방되는 주사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혈관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혈관성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 출혈, 색전증이 생길 수 있고 일반적인 부작용은 두통, 복통, 구토, 설사. 자, 여기에서 두통하고 설사 부분은 리보세라닙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런데 백혈구 조화라는 게 있고 탈모도 생길 수가 있죠. 상당히 좀 독한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호흡 곤란이나 출혈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되겠죠. 자, 이런 호흡 곤란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 곤란이 와서 한 3분, 10분 정도 경과가 되면은 이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다른 항암제로 바꿔야 한다.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바스틴은 개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고 그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리보세라닙은 상당히 새롭게 나오는 신약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개발됐던 이 아바스틴보다는 훨씬 더 앞선 약이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부작용 부분에서 상대가 되지 않죠. 지금 부작용이 특별한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게 리보세라닙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지금 5년째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매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설사하고 두통 이런 부분인데 이런 백혈구 저하라든지 호중구 감소증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죠.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옵디보나 그런 약물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런 호중구 감소증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작용 부분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 VEGF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가진 약물이 이제 아직까지 리보세라닙은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 FDA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게 되면은 전 세계에 나오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조금 단기로 본다 그러면 위암 치료제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겹치지 않죠. 지금 보면은 주로 하는 게 직장암, 대장암, 유방암, 비수세포암, 뭐 신세포암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암종이 일단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상태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별다른 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작용 부분을 봤을 때, 자, 이렇습니다. 지금 승인이 나게 되면은 표적 항암제인데 상당히 이제 신약이죠, 신약. 얘는 아주 예전에 나왔던 이런 약이고, 이 약의 장점은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믿음 있다, 뭐 이런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 이제 FDA 승인 받으면 이제 나오는 약이라서 이런 시장이 침투하는데 시간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이거하고는 뭐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위암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작용 부분을 보면은 아바스틴하고 리보세라닙은 상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대 초등학교 야구단 정도로 볼 수 있죠. 부작용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사람마다 잘 적응하겠지만 그 중에 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고 이 백혈구 저하라는 이런 부분도 아주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이 심각한 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대 자체가 되지 않죠. 리보세라닙하고 이 아바스틴하고는 아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 부작용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무조건 먹고 들어가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출시가 되었을 때 그런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같은 암종의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뭐 탈모도 생기고 이 탈모라는 부분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죠.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모가 엄청난 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보통 화학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이렇게 맞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모든 세포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탈모가 보통 일어나죠. 그러나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모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바스틴하고 경쟁을 한다면 경쟁 우위에 아주 높은 수준으로 경쟁 우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PFS 값이라든지 질병 통제율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좋죠. 지금 이 옵티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아주 상대적으로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이 약효에 대해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서는 별다른 뭐 특이점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사제로 나와서 오리지널보다 가격을 좀 싸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경구용 알약이죠. 리보세라닙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밀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주사제하고 경구용 알약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아주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기전만 뭐 비슷할 뿐이지 주사제고 알약이고 부작용 부분에서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탈모 같은 것도 없죠.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
이 약이 나올 때보다는 훨씬 더 그런 기전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발된 약품이 리보세라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아바스틴은 리보세라닙하고 거의 뭐 관계가 없는 수준이다.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쭉 설명드렸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환자라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승인돼서 나왔다 그러면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죠. 본인이 암 환자라고 하면은 이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 약이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거를 당연히 의사들은 설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을 쭉 들어보고 나는 그래도 아바스틴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사제고 알약이고 하면 알약 하나 먹는 게 훨씬 낫겠죠. 집에서 병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집에서 내가 주사 놓기도 좀 힘들겠죠. 알약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약효가 뭐 비슷하다 그러면 당연히 알약 쪽으로 기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려도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